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두 명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만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카메라를 두 대만 놓고서 하는 중이어서 그래. 오늘 밖에 보이니까 심지원 연구원 표지는 안 나오지만 좋죠. 네. 밖에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요. 이렇게 그래요. 이게 얼굴을 어떤 분이 댓글을 봤더니 서로 마주보고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우리 한번 마주 봅시다. 하여튼 더 어색해하네. 어색해요? 아니 어제 카메라 안 잡히니까. 안 잡히니까 그래요. 아니 스튜디오 새로 옮기니까 이게 적응하는 시간인데, 하여튼 오늘은 이번에 4월 언플에서 음식료 프리뷰 했던 업종 얘기 좀 하고, 이 자료에서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많이 바이콜 했던 종목이 심지원 연구원이 여기 보면 계속 했던 건데, CJ 제일다 4월 12일 날 나왔던 자료, CJ 프레시웨이 4월 16일 자료, 이 두 개가 계속 네. 음식료에서는 꼴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네. 지금 이거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프리뷰 전반적으로 업종들 얘기하고 왜 이거 두 종목 바이콜 하는지까지 하면 오늘 음식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농담이 아니라 이 최근에 있었던 일상 얘기하자면, 저번에 심지은 연구원이 나한테 어떤 라면을 줬었잖아요. 그게 요즘 인기 좋은 라면이에요, 그게? 뭐 다른 과자 사다 같이 샀는데. 과자도 좀 맛있었는데 그 라면은 정말 또 굉장히 독특하더라고. 네. 아니 요즘 나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라면 맛이 그런 건지 궁금해서. 젊은 세대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같이 팔길래 샀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이 좋아했던 게 아니라. 네. 근데 내가 뺏어가서 좀 미안한데.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더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러면 우리 이럴 때는 일로 들어가야죠. 우리 그러면 음식료 프리뷰 이 언플에서 보면은 15페이지겠죠? 네. 15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음식료 프리뷰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프리뷰고요. 현재 음식료 업종은 작년에는 좀 좋았는데 현재는 본격적인 역기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축 식량을 본격적으로 샀던 시점이 작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역기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고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원가 부담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가지고 하반기에 크게 꺾여서 올해 경기 정상화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외식 업종들이 현재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뭐 리스크 상황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종목을 건져볼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거나 약간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형 성장 외에 하나 이제 추가로 알파 요인이 보이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싼데 모멘텀도 있고 그로스도 네. 있는 거, 네.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찾고 있는 유형들이고, 어제는 그 정홍식 학장이 그런 뭐였더라, 삼성전자와 나이스정보통신 얘기했던 도 그런 맥락이었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네. 여기 CJ 제일당이랑 CJ 프레시웨어. 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저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화이트 바이오 모멘텀이 붙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모멘텀을 찾고 있고,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간 계속해서 풀릴 단체급식 물량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얘기 좀 계속 합시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살펴보면 상반기 기고 부분인데, 이제 가공식품, 라면, HMR 등은 작년에 비축 수요 물량이 폭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제 센티먼트 내려온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제과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약간 반응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 같은 경우는 비축 수요 물량이 좀 있었는데 껌이나 이런 쪽은 그런 영향을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영향이 좀 반대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외식 주류 급식 아니면 식자재 유통 부분은 이거랑 반대로 작년 지금 시점부터 큰 폭의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외식은 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을 보더라도 약간 이제 세부 업종별로 달리해서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물가 이슈입니다. 아직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작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곡물가가 올해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주요 3대 곡물이랑 이제 생동 가격 넣어놨는데 옥수수 가격 같은 그림 19번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 보시면 올랐다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제 친구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 그리고 소맥이나 대두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에 원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다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뭐 기업마다 익스포저가 있는 이제 곡물이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쓰는 기업 아니면은 빵 같은 경우는 소맥을 주로 쓴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곡물가를 반영하는 시기가 약간 레깅되어서 반영되는지 아니면 바로바로 반영되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네 번째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판가 전가력이 개별 기업마다 모두 다른 점을 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네. 수익은 비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냐인데 네.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올려가지고도 팔 수 있는 애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음식료 주가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곡물가 올라가는 구간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을 타는 사이클로 쓸 수가 있다고 이제 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물가 오른 시점에서 한번 올렸을 때 다시 판가를 내리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곡물가 내려갔을 때 확실히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이제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주목을 했었는데, 세분적으로 파보면 판가 전가력이 개별 기업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실제적으로 모멘텀 이제 수혜가 가는지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통상은 곡물가 상승할 때 판가가 바로바로 전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뭐 밀가루나 아니면은 설탕, 전분 이런 소재식품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 덧붙여서 사료라던가 이런 축산사업부를 직접적 수혜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산업군들은 각 시장에서 소수기업이 그 경쟁력을 이제 장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과점 시장처럼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과점 시장끼리 합의가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시장 내 주도 기업이 판가를 먼저 건드려줘야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정 기업끼리 합의하는 게 단합처럼 보이거든. 네, 뭐 아니면은 사료 기업을 예시로 들면 사료 기업 바로바로 전가될 거라고 이제 다들 주식 시장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상관관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곡물가랑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사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기업인 뭐 상장 안에 있지만 농협 사료라거나 이런 기업들 쪽에서 먼저 좀 건드려줘야 이제 뭐 나머지 기업들도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곡물가가 바로바로 반영도 안 되고 모두 반영도 되지 않고 그런 추이입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오뚜기가 먼저 판가를 좀 터치를 해줘야 나머지 기업인 삼양식품이나 농심도 조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가 전가력이 높은 업종이라고 해도 어떤 산업 구조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가 가는지는 이런 점을 좀 살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 사업군이 있다면 첨가제 시장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료 첨가제 쪽이고, 이쪽은 곡물가 상승 시 판가 전가라거나 아니면 수요 전가를 통해 확실히 수혜가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이제 판가 전가도 전가인데 그것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가 직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곡물만을 먹여서 키우던 이제 가축들이 더 이상 곡물만을 먹여서 이제 성장시키긴 좀 비싸졌기 때문에 좀 덜 먹여도 성장할 수 있게 첨가제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면 앞서 곡물 가격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축산이나 용류 시장의 여파도 지금 체크하기 시작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육류 시장 업데이트 드렸었는데 하반기 때 조금 이제 관심이 좀 시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해당 시장은 작년부터 뭐 중국 쪽 사육 도수 증감 이슈도 있고 국내 쪽에서 수입 육류 재고 소진 이슈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육류 인덱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림 23, 24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괜찮았던 이제 돼지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국내도 형성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이거는 그 그림 23 보시면 작년에 수입량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서 이런 동가가 좋았는데 작년 수준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생동 가격도 설명을 드렸고 했다시피 육류 쪽도 여전히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육류 시장도 계속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J 제일제당에서 설명 잠깐 드릴 그 그린바이오라던가 이런 이제 라이신, 트립토판 이런 쪽도 이런 육류업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되는 거죠? 그 중국 사육 도수에 약간 연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제당 쪽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그 제일 최근에 중국 쪽에서 북부 이런 쪽에서 이제 사육도가 20% 꺾였다는 뉴스가 로이터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사실을 설명드리자면 전체 중국 사육 도수가 꺾인 게 아니라 AS가 다시 돌면서 그 한쪽에서 그 모던 자돈 합쳐가지고 20% 꺾인 거기 때문에 전체 도수엔 영향이 없고 다만 이것 때문에 뭐 제일제당 그 바이오 쪽 추정치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 그 음식료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판가가 어떤 기업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근데 작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기 좋았던 라면 업체들 뭐 네. 중에서 이랬을 때 그쪽보다는 네. 다음 주제인 외식 업종 턴어라운드 네. 이쪽을 보는 게 네. 나은 것 같죠. 이거는. 네, 저는 외식 업종 턴어라운드. 외식들을 왜냐면 식당 가보거나 백화점 가보면 어제도 비슷한 논리였는데 밖에 애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정말 메어 터지더라고 사람들. 근데 그러면 이제 밖에 가서 카드도 긁을 거고 뭐 장기 성장을 떠나서 그런 것도 있고 외식 업체들도 되게 힘들어졌는데 많이들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가게를 닫으신 분들이 많고 살아남은 외식 업체들도 좋아지겠지만 또 출근들 하면은 그런 소위 공장도 돌아갈 거 그런 외식 업체 말하는 거죠. 네. 얘기 좀 합시다. 그런 외식 업체. 네. 19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포인트 외식 업종 턴어라운드입니다. 사실 뭐 세부 일자로는 그 확진자 증가함 추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전체 트렌드 정도는 이제 올해 확실히 회복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음식료에서도 역시 올해 컨택트 업종이라고 묶이고 있는 외식 관련 업종 턴어라운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외식 업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애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급식 아니면은 식자재 유통 아니면 컨센션, 휴게소 이런 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사실 작년 4분기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각 회사의 포트폴리오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같은 급식 뭐 이런 업종이라도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외식 채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풀무원 안쪽에 있는 급식 및 외식 부서는 급식이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이 휴게소나 컨세션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장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포트폴리오 차이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먼저 돌아설지 그리고 바텀 턴어라운드 시 어떤 업종이 빨리 올라갈지에 관해서는 모두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물론 외식 채널 회복, 소비 회복 이런 모멘텀도 굉장히 크지만 이거에 덧붙여서 올해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더 이슈는 단체 급식 시장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자료에서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발간을 했었는데 4월 5일에 8개 대형 그룹사와 공정위가 단체 급식 일감 개방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4월 5일이죠. 네, 25년 동안 그 대기업 소속 단체급식 업체들은 그 계열사들과 캡티브 계약이라고 하죠. 그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꼬박꼬박 받고 캡티브는 이런 거죠. 있었는데, 그냥 그 자기네 내부 시장화 시켜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속 지고 있었던 물량을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캡티브 아닌 시장에도 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캡티브 물량이 굉장히 그동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연간 1조 2천억에 달하는 물량이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벌써 삼성전자 물량은 시장에 나왔고, 이거는 풀무원이랑 신세계푸드가 사실 갖고 이것 있는 때문에 상황입니다. CJ 프레시오가 좀 주춤하지 않았어요? 네. 전자 들어간다고 하다가 네, 떨어진 걸로 아는데. 제가 자료를 썼던 날의 이제 뭐 그 전 4일 동안 계속 기관이 팔았었고요. 아마 이 실망 물량이라고 약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나오는 물량인 만큼 약간 대기업 아닌 쪽에도 주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좀 그래서 풀무원이 들어갔구나. 다른 쪽에 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물량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삼성 계열사 쪽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고, 다른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이 단체급식 모멘텀 시장은 지금 열리기 시작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물량이 그 CJ 프레시웨이 전체 물량의 몇 %, 차지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올해 이것보다는 그 외식업체 쪽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속도가 빨리 올라오고 나도 있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해요. 외식 업체들이 포장 판매도 되게 섬세해지는 것 같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럼 심지어 연구도 일가견 있잖아, 뭐 사다 먹는 거는. 근데 하여튼 그 프레시오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상장된 거는 뭐죠? CJ 프레시웨어.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상장되어 있고, 신세계푸드도 상장되어 있고, 풀무원은 이제 밑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회사 중에 있죠. 그래서 풀무원, 표 푸드앤 16번을 보시면 이게 매출액 순위대로 단체급식 시장에서 큰 기업들을 좀 나눠놨는데, 대충 위에서부터 6개에서 7개 정도가 큰, 이쪽에서 크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상위 1, 2, 3위인 웰스토리, 아워홈, 그리고 그린푸드, 이쪽이 이제 캡티브 물량이 그동안 컸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밑에 있던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풀무원, 이쪽이 그 이제 모멘텀을 받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내년을 바라보면 뭐 지금 백신 갖고 얘기 많지만, 그래도 백신도 맞고 하면 전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밥도 많이 사 먹고, 또 학교도 다 나가면 단체 급식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교내 뭐 모든 게 다 커지고 있는데 그게 다 멈춰 있는 상태. 이쪽은 상당히 잘 길게 보고서 좀 잘 종목 골라놓고 포트폴리오 상에 약간 재편할 때 넣어놔야 되는 종목군 아닌가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종목들 갖고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리뷰 좀 할까요? 그 뭐 뒤에부터 개별 종목이 이제 커버리 종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제일제당의 프레시웨이는 따로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자료로 대체하고 그러면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풀무원, 오리온, KTNG, CF 다 있고요. 삼양 패키징이 엄청 좋았더라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저번에 당신이 이거 나한테 제가 좀 얘기했을 때가 삼양 패키징 많이 준비하고 이제 커버를 게시했는데, 사실 배당주 성격에 가까워서 많이 올라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올라와서 참, 우리 심지어는 형 솔직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올라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내가 안 넣은 거고, 삼양 패키징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참 안 되는 회사가 오뚜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런 얘기 하나 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본론 갈까요? 그러면 먼저 그래도 가장 탑픽은 CJ 제일제당이시니까 4월 12일 자료부터 갖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제일제당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순서가 뭐야? 프레시웨이가 먼저 돼 있네. 프레시웨이 먼저 합시다. 그래야 자료가 좀 편하니까. 프레시웨이, 웨어랜다 자꾸만. 맨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당신은 왜 말을 자꾸 고쳐서 해? 그래서 근데 내 마음대로 발음을 하기는 거 습관인데, 오늘 아무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분위기는 자꾸 밖을 보게 되네. 오늘 밖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렇게 보이니까
조명상으로는 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인사말로 네. 심지연연구원 네. 안녕하실 때 이리 때 여러분 하면 이상해? 이상해? 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말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함께 고민하는 분들 이리 때라고 했는데 좀 어감이 네, 무서우니까 봤어요. 인사할 때 이게 말고 그냥 우리 다른 어떤 인사할 때 안녕하실 때 이리 때라면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젊은 감각으로 연습해야겠네요. 내가 만드는 건 아닌데 어때 이상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원래 심지한 연구에 옛날에 인도도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요. 인도 말 중동이요? 같지 않아? 중동 중동 갔다 갔다 온 거야? 네. 알았어. 이 친구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게 아주 뭐 뭔가 좀 귀엽고 이런 이미지로는 안 떠올라요. 안녕하실 때 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네. 걱정이네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CJ 프레시웨이부터 합시다. 그럼. 네. 두 종목 모두 이제 이번에 프리뷰를 쓴 종목이고요. 프레시웨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시웨이가 사실 작년에 거의 음식료 업종 중 제일 많이 깨진 종목이라고 진짜 안 생각하시면 좋았죠.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저도 하반기엔 거의 업데이트를 못했던 기업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좀 강하게 보고 있고 트레이딩 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프리뷰 먼저 말씀드리자면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이번에 3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급식 모멘텀 여부는 사실 향후 몇 개 입찰에 성공하는지 따라서 확확 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몇 억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말씀드리긴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모멘텀이 전부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인을 겪었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4분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비용을 반영하고 지나갔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으로 반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정상화 올라갈 때 뭐 걸리적거리는 비용 없이 좀 보다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당장 발표될 1분기 실적부터 확 늘어난 운전자금 등 좀 눈에 띄게 개선된 재무 수치가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회복 추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부분은 그 의료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언제부터 좀 나가서 뭐 사 먹고 이런 트래픽이 늘어나는지 관련해서는 1, 2월보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이런 회복주의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이건 것으로 뭐 파악되고 두드러진 있습니다. 정도는 나가보면 아니까요. 뭐 네. 너무들 다 나오니까 이제. 네. 그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에 붙는 모멘텀보다는 2분기 실적이 회복폭이 훨씬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크게 상향을 했고 이런 실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단체 급식 캡티브 물량 모멘텀 붙는 거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입찰 규모 물량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물량이 대략 150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연간 해서. 그래서 뭐 향후에 나올 삼성 계열사라던가 이런 건 좀 낮춰 잡아도 뭐 100억 안 되거나 100억 가까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두세 개만 잡아도 훨씬 많은 양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단체 급식 상위 6개, 7개 기업들 중에 캡티브 물량이 원래 크지 않았던 나머지 한 4개, 3, 4개 주요 업체들한테 기회가 비교적 더 많이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J 프레시웨이 자료를 내고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그러면 신세계 푸드, 프레시웨이, 풀무원 셋 중에 프레시웨이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뭐느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제일 많이 할 거고 그 네.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런 것 최근에 코로나 확진되는데 영향 있겠냐? 근데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 어차피 네. 늘어나도 추세적으로 그치 늘어날 이건 거니까. 입찰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하더라고. 뭐 네. 다시 뭐 단계가 올라가면 그거는 사실 내년을 주가라는 선행성을 보면 지금은 그거 논할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핵심 질문은 셋 중에 하나 골라달라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답변은? 전 사실 뭐 셋 다 좋게 보고 있고
사실 풀무원도 그동안 계속 좋게 보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프레시웨이를 먼저 말씀드렸을 때 약간 의아해 하셨는데 저는 속도감 위주로 좀 봤어요. 이걸 개선하는 네, 속도. 처음에 콜할 때도 다른 기업 풀무원도 물론 좋을 거지만 프레시웨이 뭐 개선 속도를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자체도 실적이 심플하게 외식업 이쪽이니까 실적도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반쯤은 또 가공식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섞여서 모멘텀이 반영될 맞아. 가능성이 높은데 프레시웨이는 거의 다 외식업 쪽이니까 외식업 모멘텀 플러스 이쪽 붙으면은 뭐 주가도 약간 가벼울 수 있고 외식 실적도 플러스 가볍게 단체 올라갈 수 교치 플러스 HMR 네. 셋 다 붙잖아. 네네. 그렇지. 그래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 쪽에 그동안 한 2년 정도 병원 채널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들이 뭐 왜 병원 채널 뭐 단가도 잘 이제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왜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병원 채널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병원 채널 나오는 거는 아마 이쪽이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요즘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서점 가서 강연회를 하는데 올해를 규정짓는 어떤 스타피킹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 턴어라운드다라는 말을 네. 했었거든 저는. 그러니까 뭐 좋아진 것들도 좋지만 그거는 좀 비싸져 있고 턴어라운드 된 모멘텀 중에서 싼 것들 뒤지다 보는 논리로 최근 제가 섹터 담당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져왔던 종목이어서 더 애착이 갑니다. CJ 근데 좀 이론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정답은 알 수 없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 CJ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 되면 더 좋아져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내년 훨씬 좋아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TP는 이 정도지만 내년 되면 훨씬 더 네. 좋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좀 주린이분들도 본다니까 이런 애널리스트의 TP라는 게 어떤 건지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애드되는 것들 중에 어떻게 했던 간에 아까 말했던 그 CJ제일제당을 향한 HMR 수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것도 좀 괜찮고. 설명 좀 해주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볼 때 뭐 이거는 사실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거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 각 종목에서 주요 중점적으로 보던 재무 수치가 얼마 나아졌는지 보거든요. 근데 프레시웨이 같이 약간 식자재 유통 이런 쪽이 매출 채권이 중요하고 운전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근데 이 바로 운전 자금 그 뭐 운전 뭐 비율 이쪽에서 굉장히 개선된 재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뭐 1년 이후를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단기적 모멘텀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뭐 장기 투자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그걸 지속 가능하냐 이게 관건인데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죠 재무적으로도. 그래서 프레시웨이도 상당히 재밌겠다. 잘 보셔라.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제일제당은 저번에 뭐 계속해서 이한나 연구원과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셨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밤론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오면 좀 그에 대한 반대말. 근데 네. 다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슈완스 음료 좋아하는데 이게 미국에 어떻게든 인수를 했고 미국은 어떻게든 학교가 열렸기 때문에 단체 급식이 늘어날 거예요. 미국에서도 CL제당.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보고 있었는데 CL제당은 정말 제목 그대로 모든 면에서 좋은데 사람들이 선언을 안 하는 네, 그래서 주가는 부진한 네. 이런 상황 같아요. 얘기 좀 해주죠. 저번에 바이오 플라스틱 자료를 쓰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프리뷰 자료를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치의 업데이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각 부문별로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국내 식품 같은 경우는 작년 3, 4월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식 비축 식품 수요가 높아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기고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약간 부진한 게 그 올해 3월부터 가공식품들이 다 역기적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장은 똑같이 묶여서 아마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만 네. 보는 거고. 좀 단기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1, 2월에도 매출 성장세 견조했고 선물 세트 매출이 작년에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가공식품 쪽에 여전히 증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역기저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식품 특히 슈완스 쪽에서 좀 모멘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분기는 B2C 3월 비축수요 기고 부담으로 이제 저번 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연간 가이던스나 제 연간 추정치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고, 슈완스 쪽에서는 B2C 소폭 기저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다음에 설명드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연간 전체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반기 계약 시즌에 B2B 정상화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3분기 그 리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작년 9월부터 거의 등교를 못 하다 보니까 그 급식 채널 쪽으로 나가는 B2B 채널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거를 피자 매출로 메꿔가지고 좀 안 보이게끔 해놨긴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올해 경기 정상화되면서 붙는 게 하반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의 선행 기대감 반영은 아마 2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겠죠. 가장 심플한 게 B2C는 좀 기저 때문에 그런데 네. B2B는 확실히 개선되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 아까 개선되죠. 프레시웨이도 B2B거든. 네. 다 B2B 쪽으로 좀 변화를 기대하고, 뭐 당장은 좀 불투명해 보이지만 백신이 보급이 결국은 뭐 언제냐들 얘기하지만 그 뭐 컨택트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쪽이어서 이것도 제일제당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 네. 슈완스도 그쪽 모멘텀을 봐주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건 실적 외적으로 붙을 게 하나 더 있다 부분입니다. 그 슈완스 PPA 상각 비용이 그 작년까지 굉장히 큰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왔는데, 올해 이 부분이 한 3분의 2 가량 규모로 줄어든 상황에서 반영이 됩니다. 이거를 콜할 때 얘기해줘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괜찮은 내용.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 설명드릴 때보다 이걸 꼭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으로 숫자에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각 분기당 100억 약간 위씩 반영이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되고, 올해 반영이 이렇게 좀 되고 나면 내년은 또 훨씬 더 줄어든 그거겠죠. 그러면은 내년 화이트 바이오 모멘텀 붙는 거랑 이 PPA 상각 비용 확 줄어들면서 반영되는 모멘텀이 만나버리기 때문에 또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내년 숫자가 확 개선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슈완스 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세미나 다닐 때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추정치를 올렸던 부분이 바이오 부분입니다. 앞서 축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업황이 거의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4분기라던가 올해 초까지는 상당분 꺾일 거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추정치도 그랬고, 근데 현재 중국 돼지 사육도소 회복, 그리고 이제 라이신의 이런 쪽에서 판가 상승 등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런 업황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3월까지는 거의 작년 4분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원래 추정치만큼 안 꺾일 거다 판단을 해서 추정치를 어느 정도 올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퀘스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그 사실 아까 로이터 쪽에서 뉴스가 나왔다는 거, 중국의 ASF 다시 돌고 있고 사육도수 20% 꺾였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전체 사육도수가 그렇게 꺾인 게 아니라 북부 쪽에서 이제 그렇게 꺾인 거기 때문에 모돈 자돈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된 거고, 실제 도수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뭔 얘기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슈죠. 네. 사육도수 부분이. 네. 내가 할 땐 별건 아니다. 이거는. 네. 사육도수가 사실 국물가, 특히 옥수수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물가 보시는 분들은 사육도수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신이 해줘야지. 그 하기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걸 막상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요즘 불안해들 하실 수 있죠, 주수가. 네. 근데 사실 약간 별거 아니다. 그 원리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국에서는 돼지나 소 이런 가축을 옥수수를 거의 먹여서 기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육도수가 확 늘어나는 이 요소들 때문에 그 중국에서 옥수수 수입을 굉장히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옥수수 가격도 많이 뛰었고 공급 부족 논란도 있고, 그래서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이 사육도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뭐 FNC도 바이오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올해 꺾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덜 꺾인다. 그리고 생각보다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마 지금 주가가 부진하고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기고를 지나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 음식료 센티먼트랑 묶여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료 전체 세트인데 라면과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음식료 하면 이제 업종은 뉴트럴인데 심지어 연구원도 중립인데 네. 여기서 그리고 싸면서 그로스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모닝미팅에 남이딱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요즘 장이 이렇게 섣불리 접근하는 장이 아니다. 그냥 지수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지져보고 따져보는 거를 모닝미팅 때 현장에서는 되게 좀 저희들 모닝미팅 분위기는 좀 질문을 하는 분위기여서 그런데 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강한 거죠. 네. 제일지당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모멘텀을 설명드릴 때 이게 사실 내년부터 붙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반기부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많지. 기다렸다 사겠다. 진입 시점을 고민하시는 거죠. 근데 그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진입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현재 싸져 있는 밸류에이션 지금 역기절을 지나갈 때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이제 EV EBITDA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적용해서 목표 주가 61만 원 이렇게 최선호 주 의견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 새로 추가될 화이트 바이오 모멘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 화이트 바이오 모멘텀이 추가가 되었을 때 과연 시총 얼마 정도가 붙느냐 이거 계산도 꽤 많이 했었는데 그 경쟁사인 다니머랑 거의 기술력이 비슷한 점을 고려해서 PSR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대략 이제 시총 7천에서 이제 1조 3천억 이 사이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제일제당 시총 규모의 6분의 1에 7분의 1 가량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큰 규모가 붙는 거거든요. 성장성이. 근데 이제 이런 큰 규모가 붙는 걸 생각하면은 하반기 때 들어가도 좋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안 좋을 때가 그래서 싼 거죠. 네.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좋은 기업이 그런 이슈로 주가가 싸져 있을 때 그때가 좋은 주식이라는 게 저희들 소신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에 와 있는 것들이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맨날 어디 가서 똑같은 말만 하시냐고 그러는데 사실 매일 하는 작업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지금 있냐 뭐 전부 다 줄었지만 뒤져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좋은 주식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도 제일제당도 그냥 음식료 기업 이렇게 음식료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뒤져봐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 고르는 게 이 두 종목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게 SOTP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부분별로 다 평가를 하는 건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가치가 뭐 그 표인데 네네. 어떻게 좀 그래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했는지. 사실 이 제일제당의 SOTP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메일로 질문을 주신 게 꽤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식의 SOTP를 이제 산정을 할 때 타겟을 뭐 PR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순위 쪽으로 잡고 들어가는데 제일제당만 유독 EV 에비타를 쓰는 분위기거든요. 여기 그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제일제당의 차입금 구조를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네. 포인트에서 내가 잠깐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이해하시는 그래서- 분들은 따라오시고 단순하게 밸류에 대한 아직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잘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림 2번 보시면 이것도 작년 말부터 계속 설명을 드린 그건데 그 EB보다 주가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시점이 한 18년 중순부터인데 이게 슈완스
그거 들고 오면서 차입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고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차입금을 구조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이제 이익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익금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1제당이 차입금을 빨리 갚아나가고 있는 이것도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뭐 모멘텀으로 설명하기 애매하고 다 이 EV/EBITDA 밸류에이션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뭐 딴 거 없어도 이 차입금 갚아나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우량주인데 같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는 이제 차입금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차입금이 줄어들면 회사가 어느 순간에는 인계치에서 확 좋아지는 거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에토스티피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이 포인트를 잘 읽고 계시면 슈완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걔네가 돈을 벌어대면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슈완스가 그런 미국 단체 미국 B2B가 열리고 개선되고 이게 그러면 그 투자했던 게 성공했던 거고 차입금을 얻어서 했던 게 성공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끔 아쉬운 거는 이런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에 입문하시면서 많이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료점은 어떨 때는 음식료점을 사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 한계가 있고 뭐 좀 하나하나 기업별로 우리 피어 비교도 뭐 문제가 뭐냐면 사업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에 뭐가 문제였고 뭐가 개선돼야 이 기업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처럼 이론이 있을 자주 올리진 않겠지만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접근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 투자들이 이걸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야, 그럼 굉장히 수익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약간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주주들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게 얘기해드리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직접 연락해요 일반 투자자. 메일로 직접 이제 메일로? 이건 왜 EV/EBITDA를 쓰나요? 아니면 딴 거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수익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거를 좀 질문을 하시고 그 정도는 보통 답변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궁금했구나 그냥 자기가 보다가. 네. 왜냐하면 그건 답변이 되셨을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차익금을 봐야 됩니다. 제일제당은. 그래요. 저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준이 형은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감회가 새롭네요. 새로운 다음에 지금 의료업종도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에 한번 의료업종 되게 좋은데 네. 아쉬운 게 우리가 쉬운 동안에 의료업종을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준비해서 합시다. 네. 그럼 뭐 마무리 짓고 우리 항상 마지막 구호 기억나세요? 이제 이리온하라 이리온. 아니지 이 사람 이디오들 진짜 우리 애널들 정말 관심 없어. 이거 하자고 해도 잘 안 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함께 고민하시죠 했잖아.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함께 고민하시죠.